네, 지난 비디오에서 데이터 슬라이싱으로 나눠보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슬라이싱으로 내가 원하는 범위의 컬럼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슬라이싱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10번째에 있는 질문들만 가져와서 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서 10번째에 있는 질문들 중에 age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한국인 응답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그 젯브레인에서 분석해 놓은 결과에서는 한국 거주자들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인 거주자 응답자들만 따로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에 담아줄 텐데요. 서베이의 string contains의 코리아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인 응답자만 이렇게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리아라고 가져오게 되면은 한국 좀 데이터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true, false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오고요. 셀은 딜리트 하고요. 이 서베이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감싸줘요. 그리고 카피를 해줘요. 카피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코리아의 쉐이프를 보게 되면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응답해주는 응답자는 123명이에요. 그래서 코리아의 인포를 찍어보게 되면은 원래는 여기에 컬럼이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컬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 컬럼만 나와요. 그래서 컬럼이 283개고 123개의 그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거주 123명의 응답자의 연령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코리아라는 변수에다 담아줬기 때문에 코리아에서 이 질문, 그 앞에서 봤던 그 질문, age range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age range를 가지고 와서 value count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age range만 이제 value count로 될 거고요. 한번 요 코드를 위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국인 응답자 연령이 이렇게 연령대별로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응답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 age라는 변수에 담아주고 그리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 더 감싸줬어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인덱스로 소트를 하도록 하고요. 컬럼을 age와 count로 만들어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sort by value index라고 해주었는데 그 컬럼을 지정하기 전에는 이 age가 인덱스였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로 그 미리 소트를 해준 것을 이렇게 정렬을 해서 봤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정렬이 되지 않아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정렬을 하고 컬럼을 age와 count라고 지정을 해주었어요. C본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볼 텐데요. C본을 SNS라고 알리아스를 줬어요. 별칭을 주었기 때문에 sns.바플롯의 데이터는 age이고 그 x축은 age, y축은 count라고 해서 한국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21세에서 29세, 2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30대, 40대, 그 다음에 10대, 50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123명이면은 모수는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 응답자들의 연령대에는 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 응답자 그 사용자들과 통계적 유의성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123명보다 훨씬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일단 응답해 준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20대가 가장 많고 30대, 40대 이거는 한국 응답자의 연령 분포예요. 한국 응답자의 연령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직업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업 여부도 마찬가지로 value count를 해서 보면요. 이렇게 지금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제가 좀 확대를 해놔서 뒤에 같이 잘려서 그런데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학생이다. 그리고 프리랜서, 그 다음에 셀프 임플로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은퇴했다 라고 한 사람이 184명인데 여기 value count에 normalize
true를 해주게 되면은 비율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60%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62%의 응답자가 지금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분석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60%, 그 다음에 스튜던트, 학생인 사람이 20%, 62%, 그 다음에 20%가 학생이었는데요. 여기는 19%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가 0.6, 6%예요. 그래서 6%, 프리랜서는 6%.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긴 하네요. 그래서 직업 여부에 대해서도 밸류 카운트의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을 했는지를 봤어요. 그 직업 여부를 봤더니 2%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파이썬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사이트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웹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질문을 복사를 해서요. 사이트로 가서요. 네. 파이썬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냐? 웹 개발에 2018년 27%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웹 개발. 여기도 역시나 인원수로 되어 있지만 라이즈 true를 하게 되면은 전체에서 비율을 구해줘요. 그래서 웹 개발의 26%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웹 개발의 26%. 네, 이거는 보면은 반올림을 해주면 27%가 돼요. 데이터 분석. 네. 데이터 분석에는 17%. 17%를 사용하고 있고요. 머신러닝에는 10%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11%인데 반올림을 하면은 11%가 돼요. 그래서 실제 사이트에 있는 분석 결과를 직접 판다스로 분석을 해서 수치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부터는 그 한국 응답자는 어디에 파이썬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다음 응답부터는 그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